신천지와 기득권과의 대전쟁,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이게 명청이 딱 여기 있는 거야. 천지일보의 이상면 대표이사. 이상면 씨가 나설 정도면은. 자, 합수본에서 자칫 이거 김민석 전 총리가 거론하지 않았으면 완전히 이거 전대 파행이 우려될 정도였다는 사안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천지 할 수 있으면 민주당도 가입, 합수본 4개월 전 진술 확보. 4개월 전이면 이제 3월 즈음인데 지선 전이죠. 네, 직전이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면. 문화일보? 4개월 전 할 수 있으면 민주당도 가입, 신천지 진술 확보했지만 민기적 합수본. 자, 일단 민기적이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헤드라인에서 보는 것 같아요. 민기적. 업무 혜태죠. 네, 이거를 참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일보, 자줏빛 조선일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총회 차원에서 가입을 하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일단 진술만 확보가 된 거고 이제 조직적인 건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수사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신천지 관련돼서 이제 합수본까지 추려진 거면은 이걸 계속 확인을 하고 이제 끝까지 파헤쳤어야죠. 그렇게 하라고 검경 학수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큰 사안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먼저 좀 더 친절하게 풀어드리면 내란당 혐의는 뭐였냐면 조직적으로 요겁니다. 신천지가 정점인 이만희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했다. 그렇죠. 이제 권역별로 체크하면서 목표 숫자에 도달하는지를 이제 체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법 위반 사안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이 민기적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이게 핵심적인 진술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예,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지역 선거 캠프 측의 요청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일단 지역 선거 캠프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정도고 전체 조직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운동 규정 위반으로 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를 적용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가서 해산되고 그런 사안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정청래 의원은 상당히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선원 의원이 폭로했던 부분은 조직적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규모를 갖췄던 건 분명해 보여요. 민주당 쪽에. 어떤 의미냐면 파란 깃발, 파란 리본, 빨간 리본. 에 의하면 특정한 시기가 되면 빨간 리본을 달아라 또는 파란 리본을 달아라 하며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조직적이진 않았지만 이를테면 국민의힘 들어가라고 하면 신천지 교인 중에서도 나 국민의힘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민주당 가던가. 아니면 국힘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민주당 동시 패션으로 가입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목표치 할당에 의해서 관리는 되지 않았지만 있었던 것들을 중앙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데서는 지금 이제 생일 홀수달이면 뭐 누굴 찍고 그쵸. 뭐 짝수달이면 누굴 찍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식별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제 조직적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수사를 해봤었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뭐 넘겼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어제 이제 허재현 기자가 이 자리에서 저희 고발리스트로 들어온 제보를 현장 확인한 결과 21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 이낙연 지지 당시에도 나름 조직적으로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지금 핵심 임원이었죠. 당시에 진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TF에 가가지고 진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요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당초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적했던 이 사안의 심각성은 지난 지선을 앞두고 움직였다는 그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돼 있다. 하나는 올해 지선 전에 이루어진 부분. 그 다음에 지난 21년, 22년 당시에 내란당에 들어갈 때 일부가 유입됐을 가능성. 이게 두 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합수본에서 얘기도 그러니까 이번 지선 앞두고 이제 지역 경선 때 이제 들어와 달라고 했다는 캠프에서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딱 그 일치하는 거죠, 내용이. 음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신천지 명단은 이미 합수본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 합수본에서 수사를 잘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으면 이제 민주당에 이제 당원 명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뭐 4개월 전이면 이제 2월이었을 텐데 그때 뭐 협조를 해줬을까요?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과연 뭐 그런 거는 좀 의문이 있지만 뭐 한번 협조 요청은 해볼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신천지 관련해서 뭐 타이밍을 고려해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기에 잘 선제적으로 백신처럼 문제 제기했다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뭐 지배적인 것 같아요. 후보가 만약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천지 얘기가 민주당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금요일 날 오전에 단독 기사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요. 민주당이 정말 거의 아작날 정도의 여론 심판 심리가 엄청나게 불어났을 거예요. 근데 일종의 이거를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이거를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신천지 움직이지 마. 이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천지를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방주사를 계속 맞은 거예요. 아, 그럼 그 네. 과정이 신천지와 민주당을 약간 분리하는 역할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예. 민주당이 엄청난 아, 타격을 받을 예, 수 예, 있었던 예. 거를 사전에 그거를 김빼기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민주당이 받을 타격을 굉장히 최소화한 겁니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뭐 이 사안 자체가 사실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뉴탐사 쪽에서 지난 호남일보 TV 출연 네. 때문에 이상하다. 그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긴 해요. 132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호남일보 TV의 1주년 개국 기념 연설, 그쵸. 초청 연설에 응했어. 보통 그렇게 안 응하거든요. 사이즈를 보고 나가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홍보 목적으로 그 보좌진들이 스케줄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이유든 뭐 하나가 걸려야 돼요. 여기가 구독자 수가 많아서 나가요 하는 곳 중에 뉴스공장이나 매불쇼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지지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그래도 민주진영에서 많은 분들이 그 채널을 본다. 나는 격진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거길 설득하겠어. 이런 명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든가. 근데 호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굉장히 구독자 수가 작단 말이죠. 그럼 적은 상태에서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있겠지라고 추정을 하다 보니 이상했다라고 그러니까. 의혹 제기한 것밖에 안 되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신천지와의 끈 아니냐, 그런 이제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구독자는 132명이야. 그런데 거기에 출연했더니 바로 직후에 정청래 채널이 8,000명인가 늘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사실 뭐 빙산의 일가처럼 이렇게 암약하고 있는, 뭐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암약하고 있어. 그래서 겉에는 이건 132명이지만 실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한 8,000 정도 밀어줄 수 있어. 뭐 이런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매체의 초청에 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 주에도 이 호남일보 TV를 얘기할지 몰라서 조금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뭐 하면서 아니, 뭐안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세요? 아니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쪽에서 이제 해명하기로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다니 아, 호남일보에다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쪽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좀 취재를 하고 알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의문점이 있다라고 했던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호남일보 TV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대학생들을 위해서 좀 명사들을 모셔서 한다라고 좋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듣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거기 이제 진행하시는 아나운서 분이 또 있고 한데, 그분들이 행사 다 끝나고 이제 행사 끝나면 보통 또 올라와서 이제 플랜카드 걸고 이제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뭐 사진 찍고, 정청래 대표가 그때 그래서 사진 찍고 뭐 했었죠, 연단에서. 네. 지지자들과 함께. 근데 그 진행을 아나운서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본 행사가 끝나고 이제 남은 지지자들끼리 하면은 좀 뭐 대표 거기 호남일보 TV에 있던 대표도 뭐 그냥 가거나 하는 거 있고 이제 아나운서도 행사 뭐 끝나면 자기들은 빠지고 그렇죠. 이제 자기들 빠지고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찍는 하라고 거예요, 하지. 지지자들끼리. 근데 그 마지막 진행까지도 아나운서가 합니다. 뭐 사진 찍을 테니까 나와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대표 같은 경우에도 친절하네. 그리고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영상에 그런 행사 뭐 회사의 행사면은 대표가 왔으면 보통 의전을 하거나 옆에서 대표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 혼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지 사장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이 대표라고 하는 분이 김덕천 회장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고 대표 호남일보 TV 대표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혼자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또 정청래 대표 뭐 사진 다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 사람을 챙기는 의전하고 이제 그래도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그분을 의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밑에 직원이. 글쎄 그 의미가 뭐예요? 아마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행사의 자체가 그 과연 호남일보 TV에서 사장이 직접 만든 행사였을까? 아니면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은 이제 명목상 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바지 사장 개념이 아니라 바지 기관이었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플랫폼으로만 쓰고 그 행사를 만들었던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이상한 점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여하튼 정청래 뭐 전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천지 관계성을 거론하는 매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뉴탐사 빼고 저희는 뭐 뉴탐사의 보도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추려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붙고 하면 뭐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연루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요게 이제 근의회의 이희자 씨와의 투샷인데 이 무궁화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마포구 관계자들이 사실상 무슨 뭐 아랫사람들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정청래 보좌관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희자의 사위가 그것이 알고 싶다 PD 출신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야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마피아권으로 이재명 그쵸. 대통령을 조졌는데 그게 그 라인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SBS PD 그것이 알고 싶다 출신의 사위 얘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분의 퇴사 시점이랑 방송 시점이 한 10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좀 거리가 먼 의혹 같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문제 제기하고 의혹을 퍼나를 때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정청래 캠프도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연결고리가 구체화됐을 때 여러분들 의혹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네네. 알려드려도 될까요? 제가 PD님과 또 우리 이상우 대표님한테 사진을 공유하긴 했는데 그 마포 구의회의 네.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네. 근의회 관련 갤러리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마포구 지역에서 오래 터줏대감처럼 배지를 단 분이 누군가를 살펴봤을 때 의심의 눈초리가 한 곳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보여주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벨길을 무궁화 그 꽃을 들고 걷는 일종의 행진 행사였던 것 같고 그때 근의회의 회장인 그 이희자 씨가 한 명 한 명 시의원, 국회의원 호명해서 일어나라 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다시 해라는 것처럼 이제 전광훈이 절시키듯이 의원들 절시키듯이 그 행사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데에서 뭔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위계관계가 좀 있어 그렇죠. 보였어요. 예.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광훈은 이거 약간 개입 같은데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은 이미 내렸어요. 근데 여기 근의회 관련 이희자 씨 관련한 사건은 왜 그 모습을 보고 이거 봐 이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네 이런 의혹은 왜 들면 안 되는 건지 이 자체를 문제 제기하면 왜 해당 행위자 발언을 들어야 되는 건지 그걸 양쪽으로 나눠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야 기준이 잣대가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내일이죠. 우리 특정 기자 허지영 기자와 함께 이 마포구 의회가 이 근의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뭐 의혹 수준이 아니라 뭐 딱 떨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취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내일 이 시간에 좀 네네.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포구 의회의 로고도 알파 오메가가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하튼 그거는 내일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 신천지 해법을 내놓았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좀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병도 직무대행께 제안합니다. 이중 당정 및 비자발 입당, 자율정리 30일을 선포하고 자율정리자는 면책합시다. 당과 전대 안전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뭐 이런 뭐 좀 지혜로운 대안이 좀 나오면서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막 뭐 해당 행위고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그 신천지 입장이랑 너무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비교를 해드릴 텐데 좀 심각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신천지 문제 제기는 뭐 약일까 독일까 뭐 평론가들 뭐 여러 가지 백화쟁명 중인데 지금까지는 문제 제기를 잘 하신 것 같다. 이게 뭐 당락의 분리 유분리를 떠난 사실 문제 제기였긴 했죠. 김민석 후보가 그랬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인데 난 손해다. 그러나 그렇지.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병든 몸이 있으면 그 병이 뭔지 확실히 알아내고 그 처방을 내리고 마땅히 도려내야 될 건 도려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인지상정이고 정확히 상식적인 일인데 내 몸에 있는 병을 네가 지적을 해? 그럼 그 병으로 고치다가 사람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퍼지기 전에 막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왜 비정상인지, 왜 해당 행위인지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상식적인 판단하는 분들 입장은.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민희 신천지 입에 올리기도 싫어. 명단 확인되면 투표권 박탈. 이게 입에 올리기도 싫은 거를 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잖아요. 에? 노코멘트인가요? 우리는 이것도? 뭐 입에 올리고 싶어서 입에 올리나? 에? 근데 이런 자세가 너무나 좀 낯설다는 거예요. 정청래도 마찬가지죠. 정청래의 김민석 겨냥 신천지 개입 허무맹랑 주장이면 징계해야. 이 주장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사안인데 마치 너 해봐 하려면 해보고 말라면 말 이건 아주 방어적인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이 와중에 정청래 측 지명 최고 박규환이 골 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팀 정청래의 생각이야. 수십 명 이상 통일교인도 아마 수십 명 이상 있을 것이고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조계종, 뭐 천태종 다 있습니다. 그건 뭐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우리 당을 선택하신 당원들은 존중되어야 하죠. 이게 지금 통일교 신천지를 지금 뭐 캐톨릭, 뭐 조계종이랑 같은 레벨로 놓고 보는 시선 낯설지 않습니까? 낯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합수본의 진술 확보가 되어서 교주의 지시로 박선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빨간 리본 달아라, 파란 리본 달아라 이 얘기는 지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판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혹들을 다 보여준 이 상황과 그냥 자체적으로 종교가 존재해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입당을 하는 문제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강미정 평론가님께서 의혹이라고 그랬는데 의혹 수준이 아니라 합수단에서 사실상 지금 정황이 수사 드러났죠. 진행 상황을 브리핑한 거란 말이에요. 기자한테. 정황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 이 합수본 브리핑 이후에 친청계 쪽에서 뭔가 입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조용해가지고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비공식입니다만 여론조사를 엄청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천계 쪽에서. 그러면서 신천지 요거 보니까 당락에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인가요? 네. 거기 올라오는 데이터들 보면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올라오지 않은 비공표용 여론조사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한테도 제보가 많이 옵니다. 뭐 저 정청래 관련된 매체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투표가 지금 오늘부터 개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시작이 됐죠. 그런 와중에 아마 더더구나
더더구나 아마 유사 여론조사를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판세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지일보랑 입장이 너무 같잖아. 이거는 천지일보 실론 이게 이제 일종의 논설이죠. 신천지와 기득권과의 대전쟁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이게 명청이 딱 여기 있는 거야. 신천지와 VS. 기득권. 이제 여기 이제 이재명을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현 정권인 정부니까. 그러니까 명청 대전이 신천지와 기득권. 천지일보에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 읽어보면 더더구나 이 프레임이 유사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재명의 정성호를 활용한 보안 수사권 유지라는 계략은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과의 딜이라는 한 가닥 남은 방편이었으나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야, 진짜 이게- 위험하다. 아 이거는 뭐 신천지가 이제 옷을 벗은 거예요. 최소한의 언론처럼 보이는 옷을. 그래서 결국은 공소 취소 딜 이게 이제 결국 장인수 씨가 뉴스공장에서 했던 바로 그 논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 명청 대전의 청 쪽에 신천지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또 보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검찰 수사권 폐지는 이재명에게 넘어올 것이고 자신의 문제가 걸린 사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니 결국 정권 1년여에 레임덕이 찾아올 것이 불보듯 환해졌다. 요게 결국은 보안 수사권을 프레임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러니까 프레임이 너무나 같아요. 신천지 프레임이랑 정청래 쪽 프레임이랑. 이 글이 보면은 대표이사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일보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이 대표이사가 이렇게 실론까지 쓸 일은 없잖아요. 보통 편집국장이 쓰거나 뭐 하는 건데 이제 직접 대표까지 나서서 하는 사진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입니다. 이상면 대표이사. 저는 이분이랑 상면한 적이 없는데 이상면 대표이사 이렇게 생겼군요. 천지일보의 이상면 대표이사 아직 상면해 본 적 없습니다. 요 분이 직접 나서서 그죠. 에? 이게 이상면 씨가 나설 정도면은 대표까지 이게 이제 직접 나설 정도니까. 예, 야 기자들 니네 비켜 임마. 야 내가 쓸게. 이걸로 정했어. 당론인 거죠. 그냥 신천지 당론. 야 저 연필 깎어. 저 타자기. 야 나 이거 자판 못 쳐. 독수리야. 뭐 이랬을 거야. 보통 상상이 가는데 진짜 글 앞에를 보면 거의 무슨 종교에서 하는 그러니까 다 구약 얘기, 성경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엔 기독교적 신앙에서 볼 때 초림과 재림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가 되고 있다. 여기서 초림이란 2000년 전 이거 약간 좀 이제 종교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완전히 전면전을 네. 이제 선포를 한 거죠. 네, 빤스 먹고 지금 뭐 다들 그러니까 신도들을 뛰고 있습니다. 결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희생양 모티브에 탄압받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신천지랑 정청래 씨랑 예, 너무나 똑같잖아. 정확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